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돈 버는 비법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비결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 집은 돈이 안 모일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고 아껴 씁니다. 계획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나만 이런 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풍수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 집만 이럴까요? 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집 안에 당장 보셔야 할 그것이 분명히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우는 순간 느끼실 겁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집을 보면 압니다. 제가 수백 집을 다니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집과 돈이 안 모이는 집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풍수에서 돈은 사람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 움직입니다. 같은 수입인데도 어떤 집은 늘 여유가 있고 어떤 집은 늘 빠듯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집안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돈은 한 번에 크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티나지 않게 습관처럼 빠져나갑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처럼요. 한 방울 두 방울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한 달, 1년이 지나면 엄청난 양이 빠져나갑니다. 집안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흐름을 막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 들어갈 때 기분 좋으셨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기운이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문제는 방치입니다. 아직 쓸 수 있으니까 언젠간 쓰겠지. 그냥 두자. 이 말들이 쌓이면서 집안의 기운도 같이 쌓입니다. 제가 상담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닥이 벗겨진 냄비, 손잡이가 부러진 머그컵, 전원이 안 들어오는 시계, 끈이 끊어진 가방, 작아서 못 입는 옷, 버리긴 아까워서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나쁜 기운이 아닙니다. 멈춘 기운입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 고장난 물건, 깨졌지만 쓰는 물건, 이것들이 모이면 집안의 흐름이 멈춥니다. 그리고 흐름이 멈춘 집에서는 돈도 같이 멈춥니다. 아무리 벌어도 통장에 안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흐르면 맑고 고이면 썩는다는 말 들어보. 돈도 똑같습니다. 흐르면 들어오고 막히면 썩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애 씨 53세 여성분이었습니다. 벌이는 꾸준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본인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월급은 정확하게 들어오고 생활비도 계획적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카드값 밀린 적도 없고 대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 집은 통장에 돈이 남아있지를 않을까요? 벌이는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늘 빠듯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고 정리도 나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을 보는 순간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방 한쪽에 냄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이 벗겨진 냄비, 뚜껑이 안 맞는 냄비,
손잡이가 흔들리는 냄비, 언제 쓸지 모르는 냄비. 대충 세어보니 15개가 넘었습니다. 이것들은 왜 안 버리세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직 쓸 수 있어서요. 이거 어머니가 쓰시던 건데. 버리면 섭섭하실 것 같고요. 이건 결혼할 때 산 건데. 추억이 있어서요. 그 말이 이 집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집을 뜻합니다. 과거에 묶여있으면 미래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것들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당장 필요한 것만 남기시고요. 김영희 씨는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이걸 버리면 정말 달라질까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씩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냄비 열개를 내놓고 쓰지 않는 그릇들도 정리하고 서랍 속 오래된 것들도 버렸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요. 이상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왔대요. 몇 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리고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시급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일 이상한 건요. 김영희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다릅니다. 집에 들어오면 숨통이 트입니다. 전에는 집이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이젠 편안합니다. 그분이 말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결과를 바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두 번째 사례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은 불안한 집을 싫어합니다. 어수선한 집, 정리가 안 된 집, 과거에 묶여있는 집. 이런 집에는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운이 좋은 집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집이 편안합니다. 물건이 적어서가 아니고 비싸서도 아니고 넓어서도 아닙니다. 쓸 이유가 분명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기운이 앞으로 흐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마음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리된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안정된 마음은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좋은 결정은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풍수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바로잡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충격적인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장 현관으로 달려가실지도 모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씨 62세 부부였습니다. 박 씨는 보험 설계사셨고 부인은 작은 옷가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몇 달째 계약이 하나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보험도 안 팔리고 옷도 안 팔리고 이상하게 모든 게 막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문제를 바로 알았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신발 20켤레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신발에 걸려야 했습니다. 신발장은 있는데 다차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돈의 입구입니다. 입구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기운이 좋아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발이 좀 많은 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제 말을 듣고 신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장에 들어갈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내놓았습니다. 20켤레에서 6켤레로 줄였습니다. 현관을 밝게 하고 매트도 새 것으로 바꾸고 신발장 위에 있던 오래된 장식품도 치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박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계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 가게에 단골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대요. 몇 달 만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선생님, 느낌이 다릅니다.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다릅니다. 전에는 문 열기가 싫었는데 이젠 편안합니다. 3개월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제 실적이 전년 대비 2배입니다. 아내 가게 매출도 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현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박 씨는 말끝을 흐렸지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집을 다시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직도 반신반의하십니까? 그럼 3번째 사례는 정말 소름 돋으실 겁니다. 3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던 이순자 씨, 58세 여성분입니다. 20년 넘게 하신 식당인데 최근 몇 달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맛이 변한 것도 아니고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인가? 경쟁 식당이 생겨서 그런가? 이 씨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봤습니다. 음식 맛은 좋았고 가게도 깨끗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옆벽을 보는 순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고장난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3시 40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시계 고장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그거요? 한 4개월 됐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 받은 거라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풍수에서 멈춘 시계는 멈춘 흐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멈춰 있으면 가게의 기운도 멈춥니다. 이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가게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결국 시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뭉치, 안 쓰는 볼펜들, 먼지 쌓인 장식품들 모두 치웠습니다. 계산대 위에 작은 화분 하나만 놓았습니다. 2주가 지난 뒤 이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손님이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요. 단골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 손님들도 오고요. 큰 변화는 아닌데요. 분명히 흐름이 바뀌었어요. 3개월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이제 압니다. 남편을 기억하는 방법은 고장난 시계를 걸어두는 게 아니라 가게를 잘 운영하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면 그게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3가지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고 나랑은 상관없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집의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거 다 우연 아닙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풍수는 운명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생활을 바로 보는 기준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판단력이 좋아지면 결정이 달라집니다. 결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풍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작용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증명됩니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환경은 집중력을 40% 감소시킨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면 결과가 나빠집니다. 결과가 나쁘면 돈이 안 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1000가구를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리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저축액이 30%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리된 집에 살면 불필요한 구매가 줄어듭니다.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중복 구매를 안 합니다. 계획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모입니다. 이게 풍수의 과학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현관을 보십시오. 현관에 신발이 몇 켤레 있습니까? 10켤레 이상이면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신발은 자주 신는 것만 6켤레 이내로 남기십시오. 나머지는 버리시거나 다른 곳에 보관하십시오. 현관은 돈의 입구입니다. 입구가 막히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방을 보십시오. 주방에 오래된 냄비, 깨진 그릇, 쓰지 않는 조리도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당장 정리하십시오. 주방은 재물의 창고입니다. 창고가 엉망이면 재물도 엉망입니다. 세 번째, 시계를 보십시오. 집안에 고장난 시계, 배터리 나간 시계, 이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 당장 치우십시오. 멈춘 시계는 멈춘 운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서랍을 보십시오. 서랍 속에 언제 쓸지 모르는 것들, 고장났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 이런 게 가득 차 있습니까?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서랍이 막히면 기운도 막힙니다. 다섯 번째, 옷장을 보십시오. 3년 이상 안 입은 옷, 사이즈가 안 맞는 옷, 유행 지난 옷, 이런 게 가득합니까?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옷장은 미래의 공간입니다. 과거로 가득 차 있으면 미래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오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당장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버리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며 버리십시오. 오래된 물건을 버릴 때 그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한마디 하고 버리십시오. 미신 같지만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감사하며 버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다 버리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십시오. 오늘은 현관, 내일은 주방, 모레는 서랍, 이렇게 천천히 하십시오. 세 번째, 망설여지면 사진 찍으십시오.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 있으면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고 공간은 비우십시오. 네 번째, 1년 규칙을 지키십시오. 1년 동안 안 쓴 것은 앞으로도 안 씁니다. 예외 없습니다. 언젠가 쓸 거야.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1년 안 쓴 건 버리십시오. 다섯 번째, 새 것을 사기 전에 버리십시오. 무언가 새로 사기 전에 먼저 버리십시오. 공간을 만들고 새 것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순환이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만 지키면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풍수 상담을 하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변화는 3주 안에 옵니다. 3주는 21일입니다. 집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3주 안에 뭔가 달라집니다. 큰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로또 당첨되거나 사업이 대박 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작은 돈이 생깁니다. 예상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립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3주 뒤에 연락 안 오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졌어요. 기분이 다릅니다. 집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6개월, 1년 뒤에는 더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현관부터 보십시오. 신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주방을 보십시오. 냄비 정리하십시오. 모래는 서랍을 보십시오.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3주만 해보십시오. 3주 뒤에 여러분은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아, 이게 진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집 안에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 고장난 물건, 쓰지 않는 물건, 이런 것들이 집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흐름이 막히면 돈도 막힙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것만 확인하십시오. 현관의 신발, 주방의 냄비, 고장난 시계, 서랍 속 오래된 것들, 옷장에 안 입는 옷, 이 중 하나만 정리해도 집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흐름이 바뀌면 운도 같이 움직입니다. 3주만 해보십시오. 3주 뒤에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재물이 모이는 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